소피스트하고 소피스트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점들을 확실히 구별해 두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소피스트 네. 하면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그 네.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면 절대성. 그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거를 크게 우리가 하면 소피스트라고 하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이렇게 하면 요렇게는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절대성. 그거 였네. 그러니까 플라톤 대표적으로 사실 소크라테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이 남긴 책이 없어요. 그죠? 네.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이 없고 그게 전부 다 그 지금 뭐 윤리 교과서에 봐서 인용되는 것도 플라톤이 전하거나 크세노폰이 전하는 거지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은 없거든요. 글이 한 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치면 플라톤인데 그래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좀 집어넣어주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합치면 절대성.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절대성. 그 다음에 소피스트는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이렇게 상대성.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이렇게 확 구별되어진다. 그렇게 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네. 또 왜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기억되어 이렇게 나누어지는가의 그 논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들만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진행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왜 소피스트는 상대성의 세계를 추구했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왜 절대성의 세계를 추구했는가? 이제 요거에 나누어지는 이유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소피스트 네. 철학은 기본적으로 상대성이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야기했고 절대성을 네.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과 분명히 구분된다. 그죠? 네.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소피스트에 대해서 소피스트는 여러분 한번 소피스트 개개인에 대해 프로타고라스, 뭐 고르기아스나 여러 소피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피스트들은 네. 사실은 원래 아테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서 원래 아테네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아테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테네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네. 아테네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 네.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인데 소피스트하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아테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학을 온 거고 소피스트는 네. 개개인이 인생이 좀 기구하게 뭐 어떻게 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아테네에 오게 됐어요. 그럼 아테네에 와서 네.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외국인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네. 근데 공학습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 융성하던 시기가 뭐냐 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무역이 발달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네. 발달한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와 거래가 잦다는 말이잖아요. 거래를 네. 한다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하면 민사소송이 많아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00원 주고 샀는 게 정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소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소송에서, 네? 소송에서 조금 더 자기에게 돈을 내주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편을 재판에서 이기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소피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사람은 누가 와도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네. 변호사를 양성하거나 자신이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재판에서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서는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피스트의 철학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윤리관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기가 이 사람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상대적인 윤리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선과 악이 결정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조건 속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소피스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피스트는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주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소피스트 자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게 만들면 절대적 세계관은 안 되는 거죠. 절대적 윤리관에 의하면 자기가 재판을, 그러니까 이때 옹호해주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냥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들은 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재판을 부탁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선고하기 결정난다. 라는 그 윤리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피스트들은 여기 보면 절대적 윤리관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인 윤리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 배경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여기저기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서 범람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아테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구조에 지금 이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윤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소피스트들은 아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 속에서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대적 윤리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 윤리관과 절대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그 배경 속에서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서 제일 강한 것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캐물어요. 캐물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왜 삼파술, 대화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궤변론자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명한 자, 현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캐물어서 그들에게 뭐를 유도하냐 하면은 무지하다. 나는 사실 절대적 기준을 모른다라는 거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걸 유도해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아, 나는 무지 이후 단계가 그러면은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삼파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소피스트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배경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배경이 달라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오히려 소피스트들의 이야기들을 현대 철학에 비추어서 읽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그 상황윤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황윤리. 그러니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윤리인데 이것도 요즘 이렇게 논술이나 이런 데 종종 나오는데 상황윤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어떤 조건에서는 악이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이게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 살인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전쟁은 정의롭든 악이든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정의건 불의적 정의건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상황윤리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선일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악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사실 소피스트 이야기들하고 쭉 보면 흐름이 같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보면 현대에도 우리가 이래 보면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냐 하면은 문화마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일부일처제지만 어떤 데 가면 일부일처제 아닌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행동이 선인데 다른 나라 가면 A라는 행동이 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구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절대적 윤리관 속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현대 철학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의 말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틀렸다라고는 요즘 잘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소피스트들은 상대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하고 상대적 윤리설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로 결정나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살아갔다라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절대성이다라고 하는 것.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 하나는 절대성은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상대성은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왜냐하면 개인은 항상 시간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고,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윤리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어디에서 악은 무조건 악입니다. 그게 200년 전에도 악이고 앞으로 200년 후에도 악이고 지구 어디를 가도 그 일은 악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소피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피스트는 200년 전에 선이다가 지금은 악일 수 있고 200년 후에는 다시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도 여기서는 악인데 한국에서는 악인데 미국 가면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 다음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말에 보면 이 교재에도 제가 아까 말했는 그 책에도 보면 추가 설명 없이 나와 있는데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말과 보편성을 같이 써요. 보편성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편이라는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은 시간,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절대성과 같죠.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말하고 보편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상대성은 뭐가 갈까요? 개체성입니다. 개체성. 상대성은 개체성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뭡니까 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윤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현대 철학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절대적이면 어느 한쪽은 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피스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결정나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이 악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결정나지는 개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나지는 것이다 이 말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체성이고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시간 공간과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뭐 그 노인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버스에 있는데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나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관은 어디에 기인하겠습니까? 윤리의 절대성.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더 피곤해요. 자기가 더 피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쪽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안 피곤해 보여서 걔가 자리를 안 비켜줬어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상대성이죠.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결정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똑같은 현상을 두고. 만약에 절대적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죠. 일어나지 않는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지만 상대성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또, 자, 이러한 윤리관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식론과 관련됩니다. 그죠? 자,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근거에서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행합일, 쉽게 말하면 지행합일인데 지에 근거한 행위돼야 돼요. 지에 근거한. 그 무언가 알매 근거한 행위가 돼야지 우연히 행동했는데 그게 선이 됐다 해서 선한 행위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행합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론적 근거를 항상 요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선과 악인지에 대해서 나의 인식론적 행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이 세상을 상대주의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주의적 인식론이고, 반면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절대주의적 인식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다루면은 두 명의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이제 윤리 교과서에 주로 윤리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공 도덕 윤리에는 보통 2명이 주로 다루어집니다.